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핏기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의료기기들이 삐소리를 내며 어머니 윤혜수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서진의 귀에 마치 사형 선고의 초입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금융 분석가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윤혜수 환자분의 상태는 더 이상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대한바이오에서 임상시험 중인 신약 프로메티아 7뿐입니다. 그 말은 서진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망치와도 같았다. 대한바이오의 회장 박성준. 그는 자비라고는 모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서진의 가족이 과거에 몰락한 것도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과 무관하지 않았다. 서진이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진동하는 스마트폰이 정적을 깼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 번호가 가진 불길한 기운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서진 씨 되십니까? 대한그룹 박성준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이것이 기회일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함정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대한그룹의 본사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박성준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오만함이 느껴졌다. 값비싼 원목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거대한 통유리창은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부드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독사의 혀 같은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어머님 소식은 들었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박성준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말했다. 그의 위선적인 동정에 서진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본론을 기다렸다. 박성준은 찻잔을 내려놓고 드디어 그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자네 어머님께 필요한 그 신약 내가 제공해 주겠네. 완치될 때까지.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지. 서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 호의를 베풀 리가 없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물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박성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똑똑하군. 조건은 간단해. 결혼하게.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이 상황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박성준은 그녀의 혼란을 즐기듯 말을 이었다. 내 상대는 아니고 TK그룹의 강태민 회장과 말일세. 알다시피 그는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신세지. 그런 그에게 자네처럼 아름답고 똑똑한 아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거야. TK그룹, 대한그룹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박성준이 평생을 바쳐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서진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박성준은 그녀를 스파이로 심으려는 것이었다.
TK그룹의 심장부에 들어가 그들의 비밀을 빼내고 내부에서부터 그룹을 붕괴시킬 장기말로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장애를 약점이라 여기고 서진을 이용해 그 약점을 파고들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금융 전문가였다. 그런 그녀에게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배신의 도구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성준은 그녀의 반응이 예상했다는 듯 껄껄 웃었다. 거절 자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 어머니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잊었나 보군. 내가 오늘 약품 공급 중단 서류에 서명하면 자네 어머니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걸세.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진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두고 있었다. 서진의 약점, 그녀의 절박함, 그리고 그녀가 결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그는 서진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집무실을 나온 서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듯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강태민. 사진으로만 본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깊은 슬픔과 냉소가 어려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그 남자를 속이고 그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다. 스마트폰을 열어 어머니의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박성준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신속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하객은 최소한으로 초대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축복 대신 어색한 긴장감만 감돌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진은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무표정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지만 공허한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박성준의 계략으로 회사가 무너진 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기에 신부의 곁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 버진로드를 걸었다. 이윽고 식장의 미세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며 강태민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상체를 부각시켰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동정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진은 그의 눈에서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검은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에 몸을 떨었다. 주례사는 기계적으로 흘러나왔고 사랑의 서약은 의미 없는 대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그들은 감정 없이 반지를 교환하고 마침내 부부임을 선언받았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어떤 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혼식이라기보다는 두 기업 간의 인수합병 조인식에 더 가까운 풍경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마자 강태민은 한마디 말도 없이 휠체어를 돌려 식장을 빠져나갔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그의 뒤를 쫓았다. 강태민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태민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택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유리와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조차도 자연의 생동감보다는 인공적인 질서만이 가득했다. 집사와 고용인들이 일렬로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 중 가장 앞서 나온 중년의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집사 최성국입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서진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충직한 신복이자 이 저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인물임이 분명했다. 서진은 자신이 이 아름다운 감옥의 새로운 죄수이며 최 집사는 간수장 역할을 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안내받았다. 침실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부부라는 이름이 무색한 처사였지만 서진은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의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쳐진 듯 답답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강태민이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첫마디는 차가운 얼음 같았다. 이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도 나도 잘 알고 있겠지. 대외적으로는 내 안에 행세를 해주면 돼.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이 집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당신이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진을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 혹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온 첩자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고 휠체어를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앞으로 시작될 지옥 같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서진은 저택에 허용된 구역들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자신을 향한 고용인들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은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다. 그러던 중 박성준의 하수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포폰으로 전송된 메시지는 간결하고 위협적이었다. 성과를 보여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녀는 박성준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스파이 역할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강태민의 하루 일과 같은 피상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 겸 집무실에서 보냈고 식사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서재 문틈으로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가 가득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잠 못 이루고 복도를 서성이다가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배후에 박성준이 있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못해.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단호하고 강력한 TK그룹의 진짜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서진의 예측대로 강태민은 그녀를 그저 저택 안에만 가둬두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요새와도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와 복잡한 데이터, 그리고 저택 내외부의 CCTV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곳은 TK그룹을 움직이는 신경센터이자 강태민이라는 지배자의 왕좌였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그녀의 존재를 방금 인지했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TK그룹 본사로 출근하도록. 할 일 없이 집안을 배회하는 것보다는 그 편히 보기 좋을 테니. 그의 말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것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통제와 감시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서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둠으로써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박성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속셈이었다. 직책은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해두었네. 물론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 않을 테니 괜한 기대는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했지만 서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금 그녀에게는 그의 의심을 피하며 조용히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다. TK그룹 본사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회장의 아내가 된 그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면서도 은밀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직속 상사인 윤상무는 강태민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그녀에게 시장 동향 보고서 정리와 같은 중요도 낮은 업무만을 지시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고립되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그룹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태민이 있었다. 그녀는 화상회의를 통해 강태민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무력한 장애인의 이미지는 철저히 계산된 위장이었다. 스크린 속의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지성으로 회의 전체를 지배했다. 임원들의 보고에서 작은 허점이라도 발견하면 그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꿰뚫었다.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명쾌하고 대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서진은 깨달았다. 박성준은 강태민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묶인 사자였을 뿐 결코 이빨과 발톱까지 무뎌진 것은 아니었다. 강태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자 과거 그의 사고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나 철두철미하고 완벽주의적인 남자가 단순한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서진은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개인 노트북으로 과거의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사고는 2년 전 한적한 산악도로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서둘러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고
언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마무리된 듯한 인상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TK그룹과 경쟁사들의 주가 변동, 관련된 기업들의 공시자료, 심지어는 사소한 가십성 기사까지 샅샅이 훑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사고 직후 박성준의 대한그룹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입실론 테크라는 작은 물류회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했다가 대한그룹의 유령 자회사의 헐값으로 인수된 이상한 기록이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떠한 호재도 없었던 회사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희미한 족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입실론 테크의 과거 이사진 명단을 추적했고 그중 한 명이 과거 대한그룹에서 차량 관련 기술자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박성준이 이 기술자를 이용해 강태민의 차량을 조작했고 그 대가로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돈을 쥐어준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다는 추론이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아직은 희미한 가설에 불과했지만 모든 정황이 한 사람, 박성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진은 모니터에 떠 있는 강태민의 사진과 박성준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자신이 파괴해야 할 목표였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파괴해야 할 대상은 비열한 암살자였을지도 모르고 그녀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그저 복수를 꿈꾸는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혼란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임무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에 대한 문제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박성준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보낸 경고는 한 송이의 시든 꽃과 새로운 대포폰의 형태로 서진에게 배달되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서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시는데 한계가 오셨다. T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재무 데이터를 48시간 내로 넘겨.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의 치료는 그걸로 끝이다. 협박은 노골적이고 잔인했다. 그들은 서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서진의 머릿속은 뒤엉킨 전선처럼 복잡했다. 박성준에게 진짜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강태민에 대한 배신이자 그를 잠재적 살인자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공범이 되는 꼴이었다. 그러나 거절은 곧 어머니의 사형 선고를 의미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 그녀는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필사적으로 제3의 선택지를 모색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위험천만한 도박이지만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강태민. 그 자신이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최 집사에게 다가갔다. 회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최 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지만 주인의 명령 없이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날 밤 서재에서 보자는 강태민의 연락이 돌아왔다. 서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겁고 두려웠다. 그녀의 이 도박이 실패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날 밤 강태민의 서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 휠체어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그의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강태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그저 침묵하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박성준 회장이 이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저를 스파이로 이용해 TK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입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숨겼다. 어머니의 목숨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그녀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자 언제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존재가 될 뿐이었다. 대신 그녀는 박성준이 자신의 가족이 가진 과거의 빚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것은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우려는 저항자로 보이게 할 카드였다. 그는 제게 피닉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용하십시오. 박성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당신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저를 역정보를 흘리는 창구로 써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동맹 체결 요구였다. 강태민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서재 안에는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만이 맴돌았다. 그는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괜 채 서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에서 거짓과 진실을 판별하려 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를 믿는 것의 위험성과 그녀를 이용하는 것의 효용성을 저울질했다. 그녀가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절박한 분노를 발견했다. 마침내 길고 긴 침묵을 깨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좋아. 당신을 믿어보지. 하지만 명심해. 만약 나를 배신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이 숨을 곳은 없을 거야. 그것은 경고이자 수락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윤상무, 피닉스 프로젝트의 비안 데이터를 준비해서 내 서재로 가져와. 비안. 그것은 박성준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가 담긴 함정이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명목상의 부부나 감시자와 스파이가 아니었다. 위험한 게임을 함께하는 공모자.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적의 심장부에서 마침내 결성된 순간이었다. 강태민이 건넨 비안 데이터는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 만든 정교한 예술품과도 같았다. 박성준의 분석팀이 의심하지 않도록 실제 프로젝트의 일부 데이터를 포함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들을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강태민은 USB를 서진에게 건네며 경고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연기력에
모든 것이 달렸어.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보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박성준은 의심이 많은 인간이니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서진은 박성준의 하수인이 지시한 장소인 인적 드문 공원 벤치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초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멀리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눈들을 의식하며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스파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접선책이 나타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는 척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허둥지둥 그것을 주워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압박감에 무너져버린 연약한 여자의 모습. 바로 박성준이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임무를 마친 그녀는 마치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듯 황급히 자리를 떴다. 보고를 받은 박성준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쥐를 구석에 몰면 결국 치즈를 내놓기 마련이지. 부하가 전한 한서진의 불안한 모습은 정보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분석팀에게 데이터를 넘기며 즉시 분석을 지시했다. 며칠 후 분석팀은 데이터가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성준은 드디어 강태민의 숨통을 끊을 비수를 손에 쥐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그 비수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TK그룹의 피닉스 프로젝트를 겨냥한 대규모의 적대적 MA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그 시각 강태민의 저택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서진은 더 이상 감시 대상이나 명목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고용인들이 물러가면 그녀는 강태민의 서재를 찾아 그의 비밀스러운 전략 회의에 참여했다. 그녀는 이제 외부의 스파이가 아닌 내부의 핵심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를 시험하듯 진짜 피닉스 프로젝트의 계획을 보여주며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장을 읽는 통찰력에 여러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분의 자금 조달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경쟁사의 방해 공작이 들어올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대체 자금원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서진은 프로젝트의 재무적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것은 강태민의 최정예 팀조차 간과했던 부분이었다. 그는 스크린 위의 데이터와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가시 돋친 말이 아닌 순수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나쁘지 않군. 그 한마디는 서진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쓸모없는 장기말이 아닌 이 거대한 체스판의 플레이어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희미한 기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전문적인 협력을 넘어서 서서히 인간적인 교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서진은 서재에서 깜빡 잠이 든 강태민을 발견했다. 과도한 업무로 휠체어에 기댄 채 잠든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피로와 고독감이 어려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잠결에 뒤척였다. 서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또 다른 날에는 밤늦게까지 자료 분석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른 그녀를 위해 강태민이 말없이 주방에 야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거칠고 무심한 배려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동료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서재에서 함께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대한그룹이 특정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 분야는 바로 서진이 넘긴 가짜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었다. 박성준은 TK그룹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다. 뉴스가 끝나고 서재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진과 태민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막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올린 공모자들만의 은밀한 동지애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민과 한서진이 쳐놓은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박성준의 대한그룹이 가짜 정보를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은 신기술 분야는 사실은 TK그룹이 이미 오래전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한 프로젝트였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혹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박성준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그룹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민의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는 온통 파란색 하락 곡선과 대한그룹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 속보가 도배되어 있었다. 잠시나마 승리의 쾌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성준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재정적 손실보다 더 끔찍한 것은 강태민. 그 불구나 다름없는 놈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굴욕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에 칼을 꽂은 배신자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끓어오르는 증오로 변했다. 강태민. 그리고 그 계집애. 그는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대한바이오 사장인가. 지금 당장 윤혜수 환자에 대한 신약 공급을 중단해. 당장. 그 시각.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품던 바로 그 순간 개인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이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다. 한서진 보호자님, 큰일 났습니다. 대한바이오 측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약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윤혜수 환자분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서진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잠시나마 맛보았던 승리의 달콤함은 입안에서 쓴재가 되어버렸다. 자신이 감행한 복수가 결국 어머니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되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올감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나 때문에 라는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인하고 이성적인 재무 분석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성과 논리로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서 겁에 질린 한 명의 딸이 울부짖고 있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소란을 듣고 서재에서 나온 강태민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
그의 어떤 계산에도 없었던 변수였다. 그는 항상 강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 뒤에 이토록 처절한 연약함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녀가 어떤 심정으로 자신과 손을 잡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절망적인 모습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을 건드렸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박성준의 비열함에 대한 불타는 분노와 상처 입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말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온기가 담긴 접촉이었다. 그의 손길에 서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차가운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제 전략가나 동맹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내가 처리하지. 그러니 일어나. 그것은 위로가 아닌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강태민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의 분노는 소리 없는 폭풍처럼 차갑고 신속했다. 한서진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의 서재는 박성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보안 전문가, 의료팀, 물류팀으로 구성된 자신의 정예 인력에게 암호화된 통신으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함이 담겨 있었다. 작전 시간은 단 20분.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계획은 단순한 환자 이송이 아니라 적의 감시망을 뚫고 버리는 완벽한 구출 작전이었다. 그날 새벽 3시, 서울의 병원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전력 시스템에 원인 불명의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며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잠시 차단되었다. 보안팀의 시선이 중앙 통제실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서류를 갖춘 사설 구급차가 병원 응급 통로에 도착했다. 긴급 해외 이송 환자 발생. 그들은 긴급 상황을 가장하여 조금의 의심도 사지 않고 윤혜수의 병실로 향했다.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놀랍게도 집사 최성국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가장 신뢰하는 수족으로서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모든 것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핏발이 선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악의 소식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때 강태민이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해서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서재의 가장 큰 메인 스크린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이 켜지자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에는 눈 덮인 아름다운 산이 보이는 햇살 가득한 쾌적한 병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의 침대에 그녀의 어머니가 최첨단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말을 잃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여긴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있는 사설 클리닉이야. 희귀, 신경계 질환 분야에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있는 곳이지. 치료는 이미 재개됐어. 이제 박성준은 두 번 다시 당신 어머니에게 손댈 수 없어. 강태민의 담담한 설명이 끝나는 순간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벅차오르는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공포와 죄책감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강태민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서진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감춰왔던 마지막 진실을 그에게 고백했다. 그는 저희 가족의 빚을 협박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었어요. 그 신약이 없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강태민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그녀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다. 그녀가 저지른 배신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존중심이 들어섰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그녀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음색이었다. 그 무거운 짐을 이제껏 혼자 짊어지고 있었군. 이제 더는 그럴 필요 없어. 지금부터 박성준은 나만의 적이 아니야. 우리의 적이다. 우리라는 단어가 서재의 공기 속에 그리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거짓된 결혼 관계로 묶인 두 사람이 아니었다. 진실과 신뢰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선 진정한 파트너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강요와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 마침내 진짜 운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안전해지고 모든 진실이 공유되자 한서진은 더 이상 과거에 망설이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민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박성준을 향한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예리한 창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강태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완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TK그룹의 비밀 전략 회의실 워룸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한때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최 집사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이제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서진은 가장 먼저 자신이 발견했던 유령 회사 입실론 테크를 다시 파고들었다. 이전에는 혼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추적해야 했지만 이제는 TK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전문 조사팀이 그녀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박성준이 수십 년간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금융 데이터와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동원한 그의 자금 세탁 경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교묘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료와 씨름하며 박성준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태민의 사고가 있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에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실론 테크의 전직이사였던 자동차 정비사에게 흘러들어간 기록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살인 미수였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서진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대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사팀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했다. 이 비자금 계좌의 과거 거래 내역과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던 서진정밀의 부도 시점을 교차 분석해 주세요. 결과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모니터 위로 떠오른 데이터는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절망 속에서 회사를 포기해야만 했던 그 시기에 박성준의 비자금이 동원된 불법적인 주가 조작과 인수합병 공격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 가족의 불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성준이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경쟁사였던 그녀의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파멸시킨 결과물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병,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까지.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바로 박성준의 탐욕이 있었다. 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거대한 충격에 온몸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복수심에 불타던 마음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허망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슬픔은 이내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변해갔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강태민을 위한 것도 어머니를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그녀 자신의 전쟁이 되었다. 그녀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던 강태민이 조용히 그녀의 팔을 감쌌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굳건한 온기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력했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박성준의 반격도 거세졌다. 자신의 비밀 장부가 파헤쳐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 비자금 계좌의 기록들이 삭제되고 관련 인물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강태민의 사고를 조작했던 핵심 증인인 자동차 정비사는 이미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진과 TK그룹의 팀은 박성준의 청소부들보다 먼저 그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은 정비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추적한 끝에 그가 강원도의 한 외딴 마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거의 동시에 박성준의 하수인들 역시 그의 은신처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박성준의 체포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대한그룹의 추악한 비리들로 도배되었다. 강태민 살인, 미수 혐의를 시작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그리고 한서진의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과거의 사건까지 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성의 성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한서진과 강태민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살아남은 정비사의 증언과 회계장부는 박성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이었던 그는
법정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공범들은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복수는 허무했지만 정의의 실현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몇 주 후 서진과 태민은 스위스 제네바의 클리닉을 찾았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기적처럼 평화로웠다. 윤혜수는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서 있는 강태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엔 억지로 한 결혼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젠 내 딸의 얼굴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강서방, 우리 서진이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이유,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처절했던 약속은 이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어느 날 밤, 그들은 저택의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숨막히는 감옥 같았던 이곳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몸을 돌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 어머니도 안전하고 박성준도 대가를 치렀지. 우리의 계약도 이제 끝이야.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당신은 이제 자유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서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그의 무릎에 놓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자유요. 난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박성준의 협박에서 벗어날 자유. 절망적인 현실에 주저앉지 않을 자유. 그리고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자유까지도요.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백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지만 이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여긴 이제 나의 집이기도 하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민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 역시 내 인생을 바꿨어. 한서진, 복수심과 고독 속에 갇혀 있던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단순한 아내나 동맹이 아니야. 내 삶의 이유 그 자체지.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강요와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운명보다도 강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안식처였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함께 맞이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서진은 태민의 어깨에 기댔고 태민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억지로 시작된 결혼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는 그녀로 인해 자신의 인생 또한 구원받았다. 시련의 밤은 가고 눈부신 새벽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다.